요리가 그런 거야. 어디 완벽한 요리가 있어. 나 말고. 여러분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니까 완벽한 거지.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는 바로 이 고기, 돼지고기인데 그래도 겨울이니까 김치, 김장김치 한 포기만 가지고 김장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고기를 고르는 모든 방법 알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거예요. 이런 창고형 매장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다 왔고 36,000원을 주고 산 건데 좋은 고기를 고르는 방법이 아니고 좋은 고기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6가지 옵션이 있어요. 6가지. 크게 나눠서 6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임의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1번은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자가 있다는 기준하에 미트박스예요. 2번은 식자재 마트입니다. 3번은 인터넷, 4번 창고형 마트, 5번은 대형 마트, 6번 시장입니다.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미트박스. 싼 것 같지만 동네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비슷하게 돼요. 비슷해.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1톤을 사면은 뭐 야 1톤씩 사는데 엄청 싸게 주나? 아니야. 그래봤자 암만 싸게 줘봤자 200원? 원육 기준에서 더 저렴하긴 하지만 파는 놈도 이 원육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박스를 안 열어보고 뼈다가 갖다 놓고 파는 거야. 뼈다가 갖다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갖다 놓고 내가 상태를 모른다고 까지기를 안 하잖아. 그냥 수입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냉동 배송 시에 약간의 사고라도 있었으면은 품질이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원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놈, 그 중간중간 잡는 놈이 잘못됐는지 뭐 배에서 잘못됐는지 와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2번째, 식자재 마트. 적당한 원육을 사가지고 작업비를 보통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단가들을 대충 아는데 1kg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작업비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봉이김선 다리라니까 이거. 근데 마치 그냥 막말로 할게요. 존나 싸게 파는 거지 그런 컨셉을 잡고 전혀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 킬로를 사고 싶은데 이거 포장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안 친절해도 되는데 물어보는 걸 대답을 안 해. 식자재 마트는 그래갖고 잘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원육은 매일매일. 그리고 마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3번째, 인터넷입니다. 생고기인 경우는 겨울에는 보통 아주 좋아요. 여름에도 고기는 좋아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메이저급 그런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들은 고기가 도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보통 당일 작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가고 요즘 포장 배송 이런 것들이 너무 신박해가지고 동네 정육점보다 오히려 좋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요. 동네 정육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기라는 걸 이걸 오늘 해놓고 오늘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처럼 캐나다산 냉장 목심이 여기 올 수가 없잖아. 이거 비행기 타고 온다고? 이게 비행기 타고 순식간에 막 오늘 시켜갖고 내일 오는 거라고? 그럼 이 가격에 따라주고도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인터넷을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만 냉동고기는 품질을 전혀 기대할 수 있습니다. 0%예요. 0%. 4번째, 창고형 마트. 대표적으로 트레이더스 저처럼 코스트코 이 2군데가 있어요. 이 2군데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대식가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가서 저희 집 식구 기준으로 먹을 때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야. 이거저거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특히 코스트코가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작은 가게를 하거나 술집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들 중에서 가격은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품질도 괜찮고 내 손으로 뭔가 손질도 하고 싶고 뭔가 고기 얘기하면 이런 씨부랄 놈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말부터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양반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부심이 있는 거야 나름대로. 이런 곳에서 물건 사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밥집 같은 경우는 품질 걱정 전혀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요. 거기는 조금 비싸도 괜찮아요. 진짜 가셔도 돼요. 5번째, 대형마트. 제 기준에서는 대형마트가 최고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트들 그런 데가 물건이 훨씬 싸고 좋은 경우가 많아요. 대형마트들은 물건값이 거의 비슷한데 행사를 하는 게 더 많죠. 잘 나가는 애들은 물건의 회전율이 굉장히 좋고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 정도면 끝나는 거고 천안 기준으로는 이마트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물건이 장사하기에 전혀 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에서 먹을 때 싸다는 기준, 비싸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먹는지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격이 이게 적당한 건지 싼 건지 그냥 대형마트니까 싼 거야. 편의점보다 싸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실 텐데 그거에 비하면 싸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기를 드렸던 것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최고라고 꼽냐면은 정말 최고의 품질이에요. 저는 이마트보다 좋은 야채를 본 적이 없어요. 빅산 식당을 할 거면은 뭐 농장에서 직거래 아니 농장에서 직거래를 품질을 니들이 검수하는 거를 믿음을 거기까지 주는 것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신들이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농장주들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상업성이 없잖아. 이마트만큼 진짜 특히나 채소 같은 경우는 좋은 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비싼 식당을 할 거면은 대형마트를 써야 하는 이유가 저는 확실히 그런 데 있다. 왜냐면은 다시다 미원 나 같은 애들이 그런 것만 때려 부어서 뭐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재료가 좋으면 다시다 미원 걔네들이 100%의 능력을 활용을 하는 거고 재료가 후지면은 걔네들이 50% 60%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식당은 이렇게 진짜 품질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좀 비싸도 사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시장입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냥 영세한 낙가마야. 조금씩 뛰어가는 그 시장에서 낙가마들이 아주 최악입니다. 품질, 선도, 가격 뭐 하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가봤던 시장으로는 쇼핑에 대한 그 어떤 매력도 메리트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품질과 선도, 가격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낭만으로 하는 거야. 낭만. 젊은 애들이 레트로 어쩌고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유통을 잡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거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마트가 확률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코스트코보다 트레이더스가 이 조선에서는 훨씬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코스트코는 몇 번을 구매해봐도 품질과 중량 등의 스펙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그거를 저는 왜 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근데 사는 이유를 대충은 알겠지. 그런 양반들은 아 여기가 좋고 싸다 유튜버에서 뭐 이게 이래요 뭐 나 같은 이런 되도 않는 이런 유튜버들이 코스트코에서 뭘 사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더 그렇게 가는 거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재미로 사는 것 뿐이지 그거를 그거 다 먹어요? 분명히 얼려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미친놈처럼 그 대식가야. 내가 먹방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가 아니면은 거기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나처럼 미제이 앞잡이들 미국이라면은 모든 신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양반도 코스트코는 회원권만 내 돈 주고 사가지고 1년에 한 번 가요. 그것도 그냥 말 그대로 구경 가는 거야. 구경. 결국은 싸고 좋은 건 없어도 비싸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1등은 트레이더스 말고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장사를 해도 내가 좀 많이 팔아. 솔직히 하루에 돈 100만 원 정도 파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차이 없어. 있는데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좋은 걸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하루에 최소 300, 400 이상 파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저는 이마트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야채는 이마트가 차원이 다르고 개인은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마트 광고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광고가 돼. 누구나 다 하는 걸.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가볍게 구우면서 겨울이니까 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김장을 안 하셔도 된다고 확신하는 아하부장이 아하부장 스타일대로 김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김치를 담그고 이걸로 해갖고 대충 마무리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김장에 사과 넣으세요, 배 넣으세요, 뭐 넣으세요, 뭐 넣으세요, 뭐 넣으세요.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봐요. 진짜로 의미 없다고 봐요. 제가 김장과 겉절이 그리고 금방금방 익혀서 먹는 김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완벽해요. 나름. 배추는 한 통을 준비했고 키로수로는 3kg 정도 된다. 당연히 이걸 손질하면 2kg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 토끼 여기 보이시죠? 저는 김장에 많은 재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김장을 담그는 김치는 우리가 금방금방 담가 먹는 겉절이랑 익혀 먹는 김치랑은 근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장시간 보관해야 돼. 첫 번째 특징 짜야 돼. 우리가 평소 먹던 것보다 훨씬 짜야 됩니다. 그리고 단맛, 당도가 줄어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당 때문에 그러는 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좀 골마지도 좀 들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단맛이 좀 없고 당을 넣고 싶어도 나중에 추가해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 김장을 담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겉에 껍데기를 다 까도 되는데 저 같은 애들은 그냥 여기 끝에 이렇게 한번 날리지 대충. 어차피 날려. 이렇게 날려서 이걸 날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거 버려 안 버려. 김장이니까 제 컨셉 잡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안 버릴게요. 그래서 너무 초록초록 얘네들은 뚜껑으로 쓰겠습니다. 뚜껑은 먹냐 안 먹냐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취향이에요. 자, 이 파란 부분들은 다 날려도 되고 다 안 날려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날리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심지어 김장김치는 이런 파란 부분들 그런 거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또 맛도 좀 괜찮걸랑? 그러면은 써야지 뭐. 그래도 이 끝에는 너무 샜잖아. 그래도 이것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영상이니까 이 끝에 칼로 그냥 툭툭 치는 거야. 뭐 이거를 잘라낸다가 아니고 치는 거라고. 칼로 툭툭 쳐내면 대충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램수로 따지면은 한 50g? 50g 나오려나? 그러니까 로스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버려도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의 끝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살짝 일부러 이렇게 털어내요. 이 부분이 좀 깔끔해졌으면 좋겠다.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김장이니까 이걸 파란 거라고 제가 많이 안 쳐내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칼로 배추 끝등은 원래는 이 정도 넣고 칼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얘를 손으로 찍는 거지. 그 조그만 것들이 안 나오기 위해서. 자, 배추 속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런한 애들도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재수가 좋았네요. 재수 없으면 여기들이 이게 균일하지 않아요. 그런 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빨리 절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까는 사람도 있고 안 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까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아예 4등분을 할 거야 지금은. 저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시간이. 자, 그리고 손을 뜨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빠시래기들이 안 나온다고 흔들어도. 안 그래서 칼로 쓰면 빠시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괜히 아줌마들이 이렇게 옛날에 하고 있던 게 아니야. 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런 알배기들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빠시들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찢지 않고 칼로 하면. 자, 배추부터 절이고 시작할게요. 배추를 절여야 영상이 뭐든지 뭐 끝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나도 빨리 끝내고 싶거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저는 물을 3리터를 부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이걸 짠물에 만들어요. 짠물에 만들어야죠. 이 염도를 체크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이 소금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지금 고기 설명한 것처럼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굵은 소금 물 3리터 기준으로 하나, 아니야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각대 기준으로 이 소금을 막 써야 돼요. 한 컵에 굵은 소금을 넣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임물이 짜야 됩니다. 이걸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서 섞어서 짠 물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소태야. 이게 혓바닥에 절일 정도로. 이렇게 안 하면은 사실 김장 못해요. 이건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원가루는 거저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넣어서 배추를 따로 씻어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배추 따로 씻는 거 아니에요. 안 씻어요. 여기다가 사이사이까지 들어가는 느낌으로 얘를 꾹꾹꾹 이 짠물에다가 절인 거를 이게 눌러. 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빼요. 다시 넣어주고 꾹꾹 오, 사이사이에 이 짠물을 한 번씩 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빼는 거야, 이렇게. 자, 세 번째 거. 빼고. 이게 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놔서 절여지어야 되는 쪽에서 좀 더 그런 각도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각도기 갖다 재고하든가. 얘는 조금 안쪽이 있으니까 심지가 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심지 쪽을 살짝 손가락도 한번 넣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빼는 거야. 이게 준비만 돼 있으면 배추 몇 포기를 절이든 이런 작업들은 금방 해요. 자, 이걸 건져내고 얘는 치우고 이걸 이런 식으로 쟁반에다 놨다면은 요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죠. 이제부터 중요하죠, 사실. 이 소금은 지금부터 계량을 하지 않습니다. 계량 안 해도 돼요. 소금을 한 줌을 뿌려서 여기 전체적으로 뿌리는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뿌리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뿌려도 돼. 근데 여기 튀잖아. 튀는 거 하지 말고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묻혀. 특히 이 꽁댕이 있죠? 꽁댕이 쪽에다가 먼저 묻혀. 이런 데는 뿌리는 거야, 이런 데는. 지금 물이 묻었으니까 얘네들이 수분이 있는 애들, 얘네들이 막 엄청나게 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뿌려주면서 여기다가 이 끝에 이 꽁댕이 있는데 이쪽에서 얘네들이 물을 먹으면 이 전체로 얘네들이 절여지는 그 짠 염에 그게 가거든요. 많이 뿌려도 됩니다. 많이 뿌려도. 많이 뿌리세요. 내가 오늘 평생 쓸 소금의 반은 쓴다 라는 느낌으로 소금을 묻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는 거예요, 원래는. 이대로 두고 그 다음날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 옆에다가 방금 전에 절였던 소금물 있죠? 이거를 많이 말고 1테이블씩 떠서 이 위에다가 얘는 소금들이 막 내려가고 떠내려가지 않게 조금씩만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대신 소금들이 물에 묻게. 이래야 훨씬 더 효과가 빠릅니다. 이걸 손으로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사실은 얘는 워낙 이 위에다 켜켜이 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 얘는 위에 올라가는 애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물을 좀 떨궈주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 쪽 얘네들은 되게 부담 없이 그냥 물 한 번씩 쭉쭉 이 소금 물이 가운데도 조금 뿌려놨잖아요. 당연히 소금 쪽으로 뿌려주면 좀 더 효과가 빠르니까. 이게 그러면 완벽하게 배배 돌아가게끔 절여져야 되냐?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절일게요. 이거 절이면서 양념 만들고 스타워치를 맞춰놓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이불로 쓰기로 했던 애들. 소금물에다 넣어, 그냥 여기다. 넣어, 그냥. 넣어놓고 그냥 기다립니다. 이거 다른 뭐 할 게 없어요. 양념하겠습니다. 김장에서 다른 게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과일들 갈아놓고 양파 갈아놓고 무 갈아놓고 이거는 겉절이나 이런 것들에서 좋은 건데 김장은 이 무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좀 약간 과하게 숙성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맛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일단 해보시면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김치나 이런 거는 그래도 할 줄 알잖아. 진행시켜. 자, 저 정도 양이면 물을 우리가 소를 넉넉하게 반 개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들어보면 귀신같이 1.3kg 그 정도 기준으로 하나를 잡고 목공다리 이쪽은 그냥 버리는 게 뭐 물론 넣어도 되는데 그냥 버리죠 뭐. 그리하여 하나를 물을 채칼로 미는데 채칼은 항상 손 조심해야 돼.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리고 목장갑 같은 거 끼면 제일 좋고 이거를 이런 볼 같은 데다가 일단은 담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는 어떡하냐. 이 나머지 무를 뭐 석박지에 따로 담글래 묵국 먹을래 뭐 어떤 데다 활용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한꺼번에 일석이조 일타쌍피. 자, 그 대신 굵게 써지 않은 1cm 이런 식 말고 0.5 얇게 쓸 건데 반 밀어. 무가 상태만 좋으면은 아삭아삭하니 엄청나게 맛있는 아이가 나올 거예요. 0.5cm 5mm 좀 얇게. 이게 깍두기나 이런 거에 비하면 얇은 거니까. 저는 껍질이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껍질 있는 상태를 일부러 깨끗하게 씻기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준비를 해놓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배추를 절인 지는 꼴랑 32분밖에 안 절였나요? 32분 갖고 배추를 절일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럼 뭐 사실은 김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 물을 하나를 다 지금 얘랑 합쳐서 하나를 사용했을 때 어차피 나중에 물이 빠지는 양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총 중량을 따졌을 때는 총 중량이 거의 똑같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물을 다 채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얘랑 섞으셔도 되고 어차피 간은 똑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총 중량이 똑같으니까. 이 무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차피 수분을 다 뱉어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채를 쳐도 되고 다 이렇게 썰어도 된다 이거야. 배추를 짜게 만들 거고요. 소는 평범하게 간을 할 거예요. 짜다 싱겁다 이런 거 없이 딱 맞는데 대신 배추가 좀 짭짤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김장김치 같은 게 좀 잘 되거든요. 무 넣어놓고 무는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저는 편의상 넣는 거지. 무채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양념만 만들어. 그 다음에 무 여기 넣고 버무려서 바로 김치 속에 끼워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보통은 멸치액젓들 좋아하시니까 제가 멸치액젓으로 하겠습니다. 멸치액젓. 이거 충격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결과물이 너무 완벽할 테니까 나를 더 신처럼 모시겠지? 아하 부신
아유, 저 비용신이 해맑고 지랄이야. 이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테이블스푼 넣어주고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그냥 국물이랑 건더기랑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1테이블스푼 푸는데 툭툭툭툭툭툭 치세요. 이게 평평하다? 평평한데? 이렇게 해서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갈은 거. 이건 우리가 안 갈고 그런 거에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꼭 해서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김장은 너무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과해도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마월 백색가루 미원 1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돼. 이걸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김장김치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과숙성이 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뭐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럴 때 아껴뒀던 장모님이 주신 마약처럼 거래되는 이런 고춧가루. 빛깔 봐. 빛깔 너무 좋다. 뭔가 반짝반짝거려 보석처럼. 빛깔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짝수 좋아하니까 8개. 고춧가루 넣어주고. 자, 요거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저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얼려놓고 사용을 해요. 얼려놨다가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생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번 사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리에 생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향도 좋고 색깔도 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1티스푼 넣어줍니다. 얼어있던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얼려서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을 할게요. 자, 저는 오늘 그리고 당도는 뉴슈가 사용할게요. 너무 달지 않게 하겠습니다. 2분의 1 티스푼 2.5ml 요것만 넣어주시고 이거를 제가 많이 안 써드리는 이유가 알다시피 계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당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감으로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조금 달아도 되고. 요리가 그런 거야. 어디 완벽한 요리가 있어. 나 말고. 여러분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니까 완벽한 거지. 나 아부장이거든.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게 만들겠다 해야지 나처럼 하겠다 하면은 평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여주시고. 자, 당연히 찹쌀풀 같은 걸 넣으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고춧가루의 색깔도 예뻐지고 당을 가지고 있는 물엿. 이건 무조건 내 스타일이야. 3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는 거는 일단은 추천은 하지 않는데 있으면은 반만 사용하시면 돼요. 반. 아니면 찹쌀풀을 사용하시면 돼요. 찹쌀풀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물엿과 동일한 양 넣으시면 됩니다. 풀은 그렇게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요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이렇게 메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색깔 내고 싶어서 파도 좀 넣고 뭐 알겠는데 이건 저는 겉절이랑 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양념만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MSG가 웬만하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물의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김치류는 버무릴 때 항상 손바닥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뒤집고 그리고 다시 버무리고 이 뉴슈가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섞어주시고 그럼 한번 찍어 먹어보면 너무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배추에 이거 잘못하면 물 쏟아질 정도다. 아까 전에 거기서 물을 털고 넣은 것도 아니라서 그 물도 있고 배추에서 빠지는 물도 있고 이게 50분째입니다. 아직 너무 쌩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루 정도 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왕 이렇게까지 한 거 이대로 절이긴 절일 건데 자, 좀 국물을 밑에 이게 짠물이거든. 이거를 위에다가 조금씩 뿌리면은 조금 더 빨리 절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김장이니까 약간 포기 느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절여지는 거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지금 1시간 30분 거의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면은 그래도 절여졌어요. 이불들은 절여졌다는 게 느껴져요. 완벽하게 막 위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설거지를 몇 번 하지 말자라는 걸 하니까 얘를 버리고 여기다 물을 받을게요. 얘네들의 짠기를 다 빼면서 닦자가 아니고 그냥 소금들은 날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닦아야 돼요. 이 정도만 했어도 이미 좀 나름대로 굉장히 간간하게 절여졌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이따 뜯어서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래도 절여진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구부러지는 느낌. 안 그러면 이게 딱 하고 부러지겠죠. 이 부분이 특히나 만져보면 원래 그 배추 딱딱함이랑은 달라요. 그리하여 이 아이들 여기다 일단 넣어주고 또 넘치게 하려고 그러네. 안 넘치게 할 거야. 일단 이쪽으로 옮겨주고 저희는 묻혀야 되니까 옮겨놓은 상태에서 아이 참 넘쳤네. 아 짜증나. 왜 맨날 이런 식인지 모르겠어 난. 안쪽에 넣었던 거 소금을 척척척척 없앴다는 가정하에서 물기를 한번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뺄게요. 우린 좀 덜 절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위용하죠. 근데 이게 끝까지 하면 부러져요. 이 정도로 절였습니다. 하나 먹어봐도 짭조름하다기보다는 생배추가 아니구나, 나름대로 기분 좋은 절여짐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참, 이거 많이 흘리면 안 되거든. 나는 혼나 마누라한테.
여기는 양념을 가지고 이제 대충 섞으면서 저처럼 조금 담글 사람들은 아예 4등분을 어느 정도 해놔. 이 4분의 1포기 딱 얼만큼씩 넣겠다 이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요걸 다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겉에 이렇게 묻힙니다. 묻히고 속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조금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면서 넣는다. 바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 앞쪽에 많이 넣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알배기 쪽은 어차피 너무 잘 절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기는 소를 넣어봤자 어차피 나중에 티도 안 나고 먹을 게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 때 더 잘 넣어줘야 되는 거지. 충분한 양의 양념이 있으니까 이 양념을 잘 발라가면서 넣어주고. 근데 이 양념을 잘 바르고 못 바르고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나중에 켜켜이 쌓일 때 걔네들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또 이 양념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되고, 겉에까지 한번 이렇게 쓱 문질러줬으면 이런 식으로 담고 이렇게 넣든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넣어줍니다. 뚜껑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맨 안쪽부터 차라리 묻히고 무 속을 좀 넣는다 라는 느낌으로, 특히나 이 뿌리 쪽으로 넣는 게 줄기 쪽이 아니고 묻히고 안쪽으로 결국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앞쪽에는 무는 많이 안 넣어도 돼요. 겉에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묻혀줬으면 이런 모양을 잡는 게 이게 또 김장김치 같은 느낌의 포인트죠. 담는 거.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네요. 김치는 이 빈 공간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꾹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이 될 거예요. 이 두 조각 넣었으면 여기 무 썰어뒀던 거 반, 여기 중간에다 그냥 뭐 양념 묻히고 이럴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골고루 핀다는 느낌으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꾹꾹 누르세요. 그리고 얘네들 다시 그 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양념 다 넣기 전에 양념 여기다 이 쟁반에 있는 양념까지 다 넣을 거거든요. 나머지 무도 먼저 깔아주고, 저 무 요물이에요. 요물. 따로 석박지 지금 담글 필요 없다니까, 김장할 때는. 그리고 요거 남은 양념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양념을 당연히 무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쓱 비벼, 이렇게 위에다가 묻혀준다? 묻혀주는 느낌.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불이에요. 얘네들은 물기가 더 없었으면 좋겠어. 말 그대로 이불의 역할만 할 거예요. 골마지가 껴도 너한테 껴라 이런 느낌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느낌으로 위에다가 덮어준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자, 고기랑 어쨌든 김치에 담갔으니까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뚜껑을 덮었고, 당연히 안쪽에 보면 이렇게 뻘겋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두고 김치 냉장고에 두고 나중에 이 결과물이 어떤지 그때 우리 확인까지 하자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유튜버니까 맛을 봐야 되니까 유튜버래. 자, 고기 옆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구웠습니다. 자, 한 입만 먹고 할 거니까 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요 김치 요 손으로 해갖고 요 김장 담그고 이럴 때는 요거랑 해서 돼지고기 뭐 보쌈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 게 저기죠. 쫙 해서 놀리는 거예요.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네. 던질 게 없어. 뭐 던지지? 이거 던져? 한 입만 먹고 올랐는데 안 되겠어.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지금 간도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줄거리 쪽을 먹었어요. 근데도 간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이파리 쪽 짠가. 근데 김장김치가 조금 짭짤해야 되거든.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거를 일부러 어거지로 익혀가지고 우리가 만든 김치로 뭐 목살 그 김치 그 만들어볼까요? 이러려고 그랬거든?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거를 진짜로 김치냉장고에서 김장한 거니까 한번 익혀봅시다. 익혀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양파, 뭐 사과, 배 이거 아니라니까 그거. 김장은 그거 아니라니까. 김장에서 누가 그런 걸 왜 넣어? 입에서 여운이 계속 맴도는 맛입니다. 일부러 봉다리 안 한 거예요. 김장이니까. 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근데 이거 딱 3개월만 묵혀봅시다. 3개월 후에 한 번 더 결론을 같이 지어볼까요? 그럴 때까지 내 채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오, 맛있어. 잘했네.